네, 백신이 개발되어야 하고 그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경제 회복이 빨라지고 여행 떠나는 사람들도 대폭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만큼 여행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LA도 지금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박경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LA가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는 피해가 좀 더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LA는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관광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었죠. 네, 네. 그런데 팬데믹으로 여행이 줄어들면서 사실 이 LA 지역 관광 산업도 피해가 엄청납니다. 네. LA 관광 산업으로 인한 수익이 해가 거듭할수록 매년 최고 신기록을 세웠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 또 앞으로는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그걸 추산하는 관측들도 함께 나왔었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는 뚝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뭐 관광객이 아무래도 주니까 관광 산업의 일자리 수도 상당히 줄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LA시 투어리즘 앤 컨벤션 이사회는 네. 사실 많은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했었겠지만 LA에서 관광 산업으로 인한 일자리는 그동안 굉장히 엄청났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LA 카운티에서 여행과 관광업은 세 번째로 큰 인플로이어였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하죠. 근데 고용개발국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이 팬데믹 기간이 포함됐죠. 이때 네. LA 카운티의 관광이나 그런 숙박 관련 일자리는 30%가 이미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좀 기지개를 펴고 있다,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네, 그동안 참아왔던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이렇게 좀 둘러보는 거죠.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고요. 네. 또 집에서 아직까지는 멀리 떠나지는 않는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이걸 스테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와 베케이션이 합쳐진 용어인데요. 네. 집에서 휴가를 보낸다 해서 한국어로 보면 이른바 집캉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A 여행업계도 그냥 여행이 다시 언제 붐이 일까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고 뭔가 찾아 나서야 하는데 이런 집캉스, 스테이케이션을 좀 그쪽을 바라보면서 눈을 돌리면서 관련 비즈니스에 관심을 두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스테이케이션이라는 단어는 이제 또 사전에 또 수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느낌이네요. 네,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수천만 명 주민들에게 돈을 보내주고 있는데 이건 경기 부양 체크가 아닐 텐데 도대체 뭡니까? 네, 바로 그 세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 네네. 2019 회계년도 그 소득세 신고를 7월 15일 기한 내 마치고 돌려받는 경우 있죠. 아하. 근데 이 환급금 수령이 지연된 납세자들에게 IRS는 환급금과는 별도로 이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뭔가 이상한 금액이 하나 IRS에서 들어와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고 있었는데 이자의 그게 가능성이 이자였습니까?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 현재 지금 돈이 지난주쯤부터 해서 지난주에 보내지고 왔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보는 주민들이 근데 생겨나고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평균 18달러입니다. 아. 그래도 IRS에서 이자를 받게 되는 납세자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에 해당하는 주민 모두 1,390만여 명입니다. 하하. 이 가운데 1,200만여 명은 계좌 이체로 이자를 받고요. 네. 나머지 190만여 명은 이자 체크로 이 돈을 받는데요. 아하. 이 이자 체크는 그 환급 체크와는 다릅니다. 환급 체크와 별도로 체크가 오게 되고 아하. 여기에는 INT amount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터레스트네. 인터레스트 네. 어마운트라고 써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에 대한 이자율도 지금 다르게 적용이 됐다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게 분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 경우에는 5% 이자율이 적용됐는데요. 네. 근데 그 후 3분기는 3% 이자율이 적용됐습니다. 아하. 좀 다르죠. 이번에 이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세금 보고 마감일이 7월 15일로 연기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7월 15일에 세금 보고를 했다 하면 그리고서 환급금을 수령받는다고 하면 이자율 5%와 3% 이게 합산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를 받는 것도 주의할
좀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건 이자 받는 것에 대한 배드 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또한 공짜 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 이자 수입도 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자 수입 역시 내년 소득세 보고 시에 소득으로 신고해야만 한다는 지적인데요. 아하, 네. IRS는 $10 이상의 이자 소득자에게는 내년 1월 이 관련 세무 양식을 보냅니다. 그럼 잊지 말고 꼭 이 $10 이상 이자 받은 경우에는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갑자기 은행 계좌를 체크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네,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올해 73살 토마스 팔링 할아버지 스토리입니다. 토마스 할아버지는 올 봄에 자신의 그 선라이즈 뱅크 어카운트를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15만 돈이 입금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돈이었어요. 네. 토마스 할아버지는 은행에서 뭔가 잘못된 걸 알아차리고 은행 측에서 자신한테 연락해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요. 근데 몇 주가 지나도록 그 돈이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하하. 그래서 결국 이 할아버지는 먼저 은행 측에 연락해서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누가 잘못 보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름 아닌 이 팬데믹 기간 그 스몰 비즈니스 돕기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죠. PPP. 네. 그 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황당한 건 이 토마스 할아버지가 살면서 생애 한 번도 자신은 그런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비즈니스를 돕는다며 이번에 시행된 이 PPP 프로그램 그것도 신청해야 사실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신청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나오죠? 네, 근데 그렇게 비즈니스 해본 적도 없고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어허. $15만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어카운트에 돈이 $15만 들어와 있으면 분명히 그 $15만 또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국세청 못 믿겠네요. 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네요. 이 할아버지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일단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고요. 어허. 그냥 이 돈을 들고 멕시코로 도망쳐 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농담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해야 할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네. 사실 자신이 뭘 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정부 돈 $15만 들어온 거니까 그걸 갖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돈이고 만약에 자신이 갖게 되면 누군가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뭐 거기서 종업원이나 직장인을 해고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까지 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측에 알려서 돌려줬다는 훈훈한 미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번 팬데믹 기간에 정부 돈이 잘못 보내지는 뉴스가 종종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 인디애나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찰스 켈빈이란 남성은 경기부양 체크로 $1,700를 받았어야 했는데 은행 계좌를 그때 보니까 $820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820만? 네네, 그렇습니다. 다음 날 바로 이 켈빈이라는 남성은 은행에 연락했고요. 그래서 다시 그 원래 금액대로 계좌가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1,700는 따로 받았고요. 네. 근데 이 밖에 뭐 경기부양 체크가 이미 숨진 배우자 목까지 나왔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한인들 중에서도 작년에 배우자가 세상을 먼저 떴는데 배우자 체크가 나왔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라디오 코리아로 문의 전화도 왔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IRS에 그때 따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런 케이스들이 꽤 되다 보니까 IRS 측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따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IRS에서 잘못해서 돈을 보내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킵해버리면은 나중에 범죄입니다. 네, 그거 문제가 꼭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IRS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돈을 보내줬다고 해서 끝까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는 않고 언젠가는 꼭 다시 받으러 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돈 너무나 신난다고 해서 사용하시거나 그러지들 마시고 미리 다 신고하셔서 해주는 게 아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도 기분이 아까 뭐 820만 달러가 들어왔다는 사람은 잠시나마 기분은 좋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는 네. 다시 한번 자꾸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뭐 한 네. 분은 뭐 멕시코로 도망갈 거 그랬다 그러시는데 820만 달러 정도 있으면은 저기 남미 쪽으로 가야지 멕시코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